반갑습니다. 오늘은 할리 데이비슨에서 가장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좋은 모델이죠. 스포스터 계열의 아이언 883 바이크입니다. 883cc를 갖고 있다는 뜻이고요. 883cc 엔진을 가지고 있는 모델은 이 아이언 883 말고도 여러가지 모델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모델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아이언 883 모델과 그 다음에 슈퍼로우 라는 모델이 있죠. 같은 883cc 에볼루션 엔진을 채택을 하고 있고, 약간의 이제 탱크 크기와 이제 빠지는 디자인의 차이로 슈퍼로우와 아이언 883 두 가지 모델이 있답니다. 아이언 883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젊은 층들이 봤을 때도 그 할리 특유의 그 아재스러움 없이 굉장히 매끈하게 잘 빠졌고 얄쌍하면서 굉장히 도시적인 바이크입니다. 883cc라는 엔진 크기가 할리 데이비슨에서는 가장 엔트리급, 가장 작은 스트릿을 제외하고는 가장 작은 엔진 크기를 보여주는데요.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는 결코 작은 사이즈의 엔진이 아닙니다. 스포스터는 그 태생이 레이싱을 위해서 태어난 모델인 만큼 운전하는 느낌이 굉장히 가볍고 경쾌하고 나가는 것도 도심에서 즐기기는 충분합니다. 시트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시트고는 할리 데이비슨의 바이크 중에서 낮은 편은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치수로는 인터넷을 보시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치수는 인터넷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사람이 앉았을 때 그 느낌이 있죠. 제가 178 키 크기인데 섰을 때 무릎이 약간 굽혀지면서 뒤꿈치가 다 양쪽에 닿는, 근데 할리 데이비슨 치고 낮은 편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펫보이에 비해서도 한 5cm 가량은 높은 것 같은데, 낮은 편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170 초반, 한 170 정도 되는 분들이 타셔도 시트고가 그렇게 심하게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발을 뻗었을 때 머플러와 발 종아리와 공간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스텝이 종아리를 간섭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시트는 번데기 시트로 나와서 1인용 시트죠. 시트가 보기에는 굉장히 조금해서 운전을 할 때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엉덩이가 아프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타보면은 그 작은 시트에서 엉덩이를 싹 감싸면서 엉덩이를 굉장히 편하게 잡아줘요. 물론 장거리 몇 시간, 3시간, 4시간씩 되는 장거리를 가게 되면은 소프트테일급보다는 약간 불편하겠죠? 스텝은 순정 스텝이고요. 핸들도 순정 핸들입니다. 순정 핸들로 약간 몸쪽으로 살짝 꺾여 있는 모양이죠. 핸들도 의자에 시트에 앉아서 팔을 뻗었을 때 상체가 너무 숙여지지도 않고 너무 뒤로 가지도 않고 딱 알맞은 곳에 있어요. 아이언 883 같은 경우는 제가 강원도 쪽으로 장거리 투어를 한번 이 모델을 타고 가봤었거든요. 한 700km 정도 되는 하루 종일 타는 장거리 투어를 갔었는데 굉장히 편했어요. 의외로
스포스터는 장거리가 불편하다, 장거리 가기 힘들다, 뭐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실제로 갔을 때 뭐 시트라던가 핸들의 뭐 모양, 그 다음에 뭐 출력도 소프테일이나 투어링급들 바이크들 쫓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백미러를 한번 맞춰볼까요? 백미러는 핸들이 다른 다이나나 소프테일급 바이크보다 약간 좁아요. 핸들이 좁기 때문에 백미러 뒷부분을 볼 때 팔이 절반은 백미러를 가리게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피사체를 볼 때 팔을 약간 숙여서 뒤쪽을 보아야지 거울에 전체적으로 피사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게 되면은 차선 변경을 할 때는 꼭 어깨를 사용해서 어깨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숄더 체크를 같이 해주시는 게 더욱 안전할 것 같아요. 비단 아이언 883 뿐만이 아니라 스포스터 계열들이 전체적으로 핸들 길이가 그렇게 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차선 변경할 때는 숄더 체크로 좀 더 안전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들이 짧아서 좋은 점은 코너링이 들어갈 때 굉장히 작은 동작만으로도 바이크를 쉽게 눕힐 수가 있어요. 뭐 할리 데이비슨이 그렇게 잘 눕는 바이크는 아니지만 스포스터 계열들이 다른 덩치 큰 모델들에 비해서 날렵하고 잘 눕고 경쾌한 주행감을 보여주죠. 핸들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차간 주행을 할 때 도심에서 요리조리 골목을 빠져나갈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계기판을 보시면은, 계기판은 기본적으로 속도계가 아날로그 침이 속도계를 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로 RPM이 나오죠. 기어 단수도 표시가 됩니다. 4단, 5단. 기어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다른 일제나 독일제 바이크들과 다르게 할리 데이비슨은 클러치를 잡게 되면은 기어 표시가 없어져요. 아마 센서가 좀 기존의 일제나 독일제 바이크들과 다른 방식의 센서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운전을 하면서 막히는 길을 가거나 클러치를 자주 잡는 상황에서는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거는 스포스터 아이언 883 뿐만이 아니라 다른 바이크를 타봤을 때도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계기판의 시인성은 준수합니다. 계기판 트립 버튼은 왼손 엄지 쪽에 있는데요, 눌러보면은 누적 총 거리, 그 다음에 트립 A, 트립 B, 현재 시간, 그 다음에 기어와 현재 RPM 그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아래 정구로 해서 뉴트럴 중립 버튼과 주유, 그 다음에 뭐 오일 경고등, 각종 경고등을 밑에 정구에서 표시를 해주고요. 물론 가운데 안에서도 경고등 같은 경우는 표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핸들 스위치 뭉치는 아이언 883 뿐만이 아니라 할리 데이비슨 전체적으로 공용으로 사용되는 핸들 뭉치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스위치들의 위치와 뭐 버튼 개수 거의 동일합니다. 요즘 나오는 스마트키 힙합으로 나오는 차량들은 거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왼쪽에 혼, 트립 버튼, 상향등, 그 다음에 좌측 턴 시그널, 우측 턴 시그널, 비상등, 그 다음에 킬 스위치, 엔진 스타트 버튼. 이 정도로 굉장히 간단하지만
필요한 것은 다 담고 있어요. 할리 데이비슨의 스포츠터 계열들은 전통적인 에볼루션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언 883 같은 경우는 에볼루션 883cc 엔진, 그 외에 유명한 48 모델 같은 경우는 에볼루션 1200cc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죠. 에볼루션 엔진 같은 경우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할리 데이비슨에서 1984년에 에볼루션 엔진을 처음 개발을 하고 그 후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스포츠터 계열에만 에볼루션 엔진을 계속 사용 중입니다. 30년이 넘은 엔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골 엔진일 수도 있는데, 가장 할리 데이비슨의 그 고동감과 그 엔진에 뛰는 필링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마초적인, 가장 야생마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엔진이에요. 인젝션 모델이 나오기 전에는 캬브 모델로 할리 데이비슨의 말발굽 사운드를 아주 이쁘게 연출할 수 있었던 그런 에볼루션 엔진이죠. 현재는 인젝션 방식으로 엔진이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말발굽 소리를 내는 것은 뭐 특정 맵을 사용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연출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캬브 모델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유의 말발굽 사운드는 이제는 구형 모델을 선택을 하지 않는 이상 느끼긴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젝션의 아이들링 이 사운드, 엔진 엉덩이 밑에서 올라오는 고동감은 굉장히 재밌는 느낌을 줘요. 이 에볼루션 엔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진동은 정차해 있을 때 엉덩이 밑에서 굉장히 강하게 운전자를 때려줍니다. 이 느낌은 내가 뭔가 좀 거친 엔진 위에 앉아 있구나,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해줘서 엔진 스로틀을 감았을 때 배기음과 엔진의 진동이 같이 운전자에게 전해지면서 굉장히 즐거운 운전의 느낌을 주고 있죠. 그래도 인젝션으로 넘어오면서 엔진의 진동은 많이 줄은 편이에요. 이전에 캬브 모델들 바이크를 보면은 정차해 있을 때 바이크가 앞뒤로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심한 진동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젝션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좀 과한 진동을 많이 잡힌 듯 합니다. 연비는 제가 타봤을 때 15에서 19, 한 10 조금 RPM을 많이 쓰고 좀 거칠게 타는 스타일이면은 한 10 중반, 그렇지 않다면은 10 후반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연비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기름 탱크는 스포츠터 계열들이 기름 탱크가 그렇게 크지 않죠? 아이언 883 같은 경우는 12리터 정도 되는 탱크를 가지고 있고요. 거의 9리터에서 10리터 정도 썼을 때 엔진에 주유 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기름 게이지는 별도로 없어요. 게이지를 보게 되면은 주유 기름량이 줄어들었을 때 주유 등만 들어오게 되고, 주유 잔여량을 알 수가 없는데, 물론 이 계기판을 튜닝을 하게 되면은 주유 잔여량까지 디지털로 나타내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돈이 많이 들겠죠. 아이언 883의 스텝은 미들 스텝이에요. 할리 대부분의 바이크들이 포워드 스텝, 이 정도 되는 위치에서 포워드 스텝을
달고 있는데 아이언 883 같은 경우는 몇 안되는 미들 스텝 차량입니다. 미들 스텝의 장점은 바이크를 좀 더 감싸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운전을 하는데 좀 효과적입니다. 무릎을 포워드보다는 좀 더 구부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크와 내가 좀 더 일체감이 되는 느낌이 있고요. 코너링을 할 때 그 바이크와 내가 좀 더 붙어 있는 느낌 때문에 코너링에 조금 안정감이 있고요. 포워드 스텝이냐 미들 스텝이냐는 뭐 개인의 취향인 것 같아요. 포워드 스텝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미들 스텝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로 뭐 튜닝을 하시면은 되겠죠. 브레이크는 앞에 싱글 디스크, 뒤에도 싱글 디스크, 앞뒤로 싱글 디스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싱글 디스크에다가 뭐 할리의 기술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역시나 잘 듣지는 않아요. 바이크도 크기에 비해서 뭐 경량화 부분 없이 모두 다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요. 그 무거운 무게를 정지를 하는데 싱글 디스크 부분이 뭐 칼처럼 잘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이언 883 타시는 분들은 그렇게 과속을 하면서 스피드를 즐기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정도 80km, 100km 정도 되는 속도에서 브레이킹을 하기는 엔진 브레이커와 같이 사용을 해준다면은 뭐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서스펜션 부분인데요. 서스펜션은 양쪽에 듀얼쇼크로 유압식 듀얼쇼크로 되어 있고요. 쇼크의 느낌은 뭐 올린지의 구름처럼 가벼운 쇼바는 아니지만 장력 조절을 직접 할 수 있어요. 시트 밑에 보면은 서스펜션의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공구가 들어 있고요. 그 공구로 바이크샵에 가지 않아도 직접 돌려서 장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바이크 같은 경우는 장력을 거의 소프트하게 풀어 놓은 상태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뭐 요철을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길에 있는 매널 뚜껑을 지나가거나 그럴 때에도 나쁘지 않게 괜찮은 느낌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허리 쪽으로 넘어오는 충격이 심하지도 않고요. 적당히 충격을 완화해 주면서 바이크의 무게도 잘 지탱해 주면서 괜찮은 느낌입니다. 물론 더 좋은 서스펜션을 느낌을 원하신다면은 할리 데이비슨과 올린지에서 같이 나오는 올린지 쇼바로 업그레이드 하신다면은 훨씬 더 좋은 서스펜션 느낌을 느끼실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출력 부분인데요. 출력은 사실 엔진 cc 크기 대비해서 그렇게 잘 나가진 않습니다.
스로틀을 당겼을 때 엔진은 힘있게 RPM을 올려주면서 배기 튜닝도 했기 때문에 머플러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리는 굉장히 듣기 좋아요. 근데 오토바이가 튀어나가는 토크감, 토크감은 사실 뭐 강력하게 느끼기 힘듭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이언 883 모델을 타시면서 그 부분을 많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스포스터 계열의 1200cc 48 로드스터 같은 경우는 1200cc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바이크보다는 300cc 이상 출력이 높죠. 최고속 차이에서는 얼마 안 난다고 하더라도 그 최고속까지 도달하는 시간에서 그 토크감이 차이가 많이 나요. 아이언 883 차량을 타시게 되면은 그 급가속 뭐 이런 강력한 스로틀의 힘을 느끼기보다는 그 엔진의 필링, 엔진의 고동감, 그 다음에 에볼루션 엔진의 그 멋진 엇박자, 배기음을 느끼시는데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종 소형 면허를 따시고 이제 고배기량 바이크를 타면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클러치의 무게감이었어요. 클러치 무게감이 제가 이종 소형을 따기 전에 125cc 미만 되는 바이크들을 탈 때는 클러치가 굉장히 가볍죠. 근데 이제 cc가 이종 소형을 따고 나서 뭐 300cc 그 다음에 500cc 그렇게 이상 되는 바이크들을 타면서 클러치의 느낌이 굉장히 무거워져서 장시간 운전을 뭐 가다서다 반복을 하게 되면은 왼쪽 손이 아팠어요. 지금 아이언 883 같은 경우는 클러치 느낌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뭐 연식에 따라서 이런 무게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2016년식 아이언 883입니다. 이 전년식은 조금 더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2016년식 이후 되는 모델들은 이 클러치의 느낌이 125cc에 비해서 크게 무거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시간 운전을 한다거나 도심에서 막히는 구간 가다서다를 반복을 해도 왼손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조작을 하는 데에도 무리가 없어요. 최고 속도는 제가 달리고 있는 이 T라이트에서 제가 170 정도까지 당겨봤습니다. 170 정도까지 당겨봤는데 핸들 털림이 굉장히 심했어요. 바이크 자체가 바퀴도 얇고 좀 얄쌍하고 고속에서 달리게 되면은 앞바퀴 서스펜션 부분이 댐퍼도 없기 때문에 스티어링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0을 넘어서부터 약간만 바닥에 좀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어도 핸들 털림이 굉장히 심했어요. 굉장히 위험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후로 다시는 그 속도로 당기지 않고 있습니다. 주행을 할 때 가장 듣기 좋은 RPM은 2500 정도인 것 같아요. 2000 중반대에서 스로틀을 감았을 때 엔진이 천천히 빠바바바박 하면서 이제 터지는 힘이 RPM이 올라가면서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때 때리는 배기음이 가장 개인적으로 듣기 좋았습니다. RPM이 이제 3500 그렇게 고RPM 4000 넘어가면서 할리 특유의 그 박자감 있는 배기음보다는 약간 좀 강한 듣기 싫은 진동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RPM이 올라가면서 진동이 심해지기 때문에 적당한 박자감과 적당한 진동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2500에서 3000 정도 되는 배기음으로 듣는 게 가장 좋았어요. 아이언 883의 외관을 잠시 살펴보면은
일단 전면에 둥근 헤드라이트가 들어가고요. 지금 제가 시승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앞에 라이트가 할리 정품 LED 라이트로 교체가 됐습니다. 할리 코리아에서 정품으로 판매하는 LED 라이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만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파츠를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신에 그 LED라서 야간의 시인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따로 안개등을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밝고요. 앞 서스펜션은 정립식 서스펜션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핸들 모양은 약간 올라오면서 운전석 쪽으로 약간 휘어진 전통적인 크루저들의 핸들 모양을 하고 있어요. 사이드 미러는 이렇게 핸들 위쪽으로 되어 있고요. 48 모델 같은 경우는 사이드 미러가 아래쪽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883cc 에볼루션 엔진입니다. 옆에서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면은 48과 굉장히 실루엣이 비슷한데 48보다는 약간 더 높은 시트고예요. 엉덩이 이제 운전석 부분이 약간은 더 높아서, 그래서 이제 그 시트 부분을 더 낮추기 위해서 리어쇼크를 교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순정 리어쇼크보다 좀 더 낮은 리어쇼크로 교체를 해서 전체적인 차량의 높이를 낮추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뒤쪽으로 좀 낮게 떨어지는 그런 바보 스타일로 많이 튜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리어쇼크, 순정 리어쇼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여기 두 구멍, 이 부분을 시트 밑에 있는 공구로 해서 장력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장력 부분은 지금 이 안에 보시면 나사선이 보일 거예요. 나사선 이만큼 이제 장력을, 스프링을 눌러서 장력을 세게 했다가 약하게 했다가 그렇게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시승하는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프트하게 세팅을 해놨는데 승차하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철을 지나갈 때도 허리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뭐 강한 충격이라던가 노면의 상태도 굉장히 잘 걸러줘요. 뒷타이어는 스포츠답게 조금 얇은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150에 80mm 리어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스포스터 계열은 다른 할리 데이비슨의 기종들과 다르게 요 벨트 부분이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는 브레이크 디스크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유는 스포스터가 레이싱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레이싱을 할 때 트랙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물질이 튀는 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특별히 스포스터만 오른쪽에 벨트를 달았다고 하네요. 스텝은 미들 스텝입니다. 튜닝을 하게 되면은 앞쪽으로 포워드 스텝도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순정 미들 스텝, 스텝은 뭐 스프링 없이 뭐 이렇게 올리면은 그냥 올라가 있고 내리면 내려가고요. 뱅킹 센서가 굉장히 크게 있죠. 순정 에어 클리너는 탬버린 같은 모양의 좀 모양은 그렇게 이쁜 디자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돌격형 오픈 흡기 스타일로 많이 튜닝들을 하시는 추세고요. 색상은 지금 타고 있는 색상이 무광 블랙 색상인데 아이언 883의 아마 90%가 이 색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우리나라 그 라이더 분들이 제일 많이 찾으시는 색상이에요. 무광 블랙. 로고를 보시게 되면은 아이언의 상징성인 독수리 마크
독수리가 아이언 방패를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트 밑에 엔진 오일 통이 있고요. 엔진 오일 통이 있게 돼서 날이 더운 날 주행을 하게 되면은 열이 시트 밑에서 많이 올라오죠. 시트는 1인용 시트, 일명 번데기 시트라고 하는데요. 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엉덩이는 필요한 만큼 잘 잡아줍니다. 뒤로 밀려나는 것도 턱 부분이 잘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쿠션 느낌도 나쁘지 않아요. 아이언 883 총평을 말씀드리면은 젊은 층의 입맛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할리 데이비슨에서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젊은 느낌을 냈고, 뭐 성능면도 도심에서 타기 충분합니다. 그리고 튜닝할 수 있는 튜닝 파츠도 정말 다양하고 다양한 스타일로 튜닝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아이언 883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아이언 883 모델 같은 경우는 순정을 제외하고는 튜닝을 한 모델들이 100이면 100 다 라이더 분들의 개성을 맞춰서 정말 특색 있게 다양한 모습으로 튜닝된 차량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뭐 자기 개성을 표현하기에 이만한 바이크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격적으로 미국 본토에 비해서 다소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가격이 한 1770 정도 되죠. 1700만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그 가격이면은 선뜻 20대 30대 라이더 분들이 선택을 하기는 다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가격인 것 같아요. 북미에서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다소 높은 가격 때문에 입문을 하기가, 할리 데이비슨 아이언 883으로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대신에 중고 거래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중고 가격 방어력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중고 거래도 굉장히 활발해요. 스포츠터 모델 중에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 아이언 883 모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만큼 중고 매물도 찾기 쉽고 중고 가격도 적당하고, 적당한 가격으로 산다면은 나중에 판매를 할 때도 큰 손해를 안 보고 팔 수가 있어요. 젊은 라이더 분들의 개성을 표현하기에 충분한 도심형 바이크 할리 데이비슨 아이언 883. 넘치진 않지만 부족하지 않는 힘과 날렵한 라이딩 느낌,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 종합적으로 할리 데이비슨을 입문을 선택을 하시거나 할리 데이비슨에서 세컨 바이크로 고려를 하신다면은 추천드리는 바이크입니다.